왜 지금 후보들의 영부인들이 내조 전쟁을 벌이고 있냐? 여성표입니다. 이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번 대권 구도를 보면은 여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성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뭐 여성표가 뭐 대단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어떤 다른 대선보다도 여성표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성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동시에 더 바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 부인들의 배우자들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부인들의 내조 경쟁 놓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요즘에 뭐 어쨌든 조금 이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격화가 되고 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이 열리다 보니까 이 부인들 배우자들의 내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좀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아유,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네. 이게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허. 하지만 이 진영 간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또 후보 본인에게 더 집중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이겠죠. 네. 하지만 이게 또 무시를 못합니다. 무시 왜냐하면 못하죠. 네. 그만큼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이기도 하니까요. 실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 계속 화제가 돼요. 네. 실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 최초의 전대미문의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바로 루즈벨트 여사. 네. 얼마나 많은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미국 대통령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뽑기도 하지만 존 F 케네디를 이야기할 때 케네디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도 영부인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클린. 제클린, 그렇죠. 제키 여사. 오바마 대통령도 뭐 미셸 그러니까요. 오바마도 미셸 엄청 오바마가 유명하고. 있죠. 그리고 1980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사실상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저는 높게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네. 원래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은 정치에 관심 많은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했지만 낸시 레이건을 만나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고, 아하. 최근에 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던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책을 한 건 또 내는데 미셸 오바마 다음에 내가겠다. 아내 다음에 내가겠다. 왜? 아내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이 영부인의 인기가 높으냐면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 출마했고 거의 당선될 뻔했어요. 이게 미국의 영부인의 영향력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후보들의 영부인들이 내조 전쟁을 벌이고 있냐? 여성표입니다. 여성표. 유난히 이번 대권 구도를 보면은 여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야 후보들이 참 그런 게 많이 걸려있네요. 진짜. 예, 미묘한 문제들이. 이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또 무슨 여배우와의 스캔들 바지 논란 이야기도 의혹도 있죠. 네. 그리고 부인이 또 지난 2017년 대선에서의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 의혹도 있죠. 또 뭐 형수 욕설 형수 논란 욕설도 이런 거. 있죠. 민감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좀 있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아내 예.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도 있죠. 장모도 여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성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스캔들이 없는 여성 관련 스캔들이 없는 또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내조 전쟁은 뭐냐? 여성표를 잡겠다. 그러니까 경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 김홍빈 등반대장의 빈소에 간다. 빈소에 가고. 또는 호남에 간다. 네. 또는 뭐 반려견과 관련된 인스타그램 이것과 관련해서 뭐 코치를 한다. 네. 또는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성표입니다. 결국 여성표를 확보한다는 것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뭐 여성표가 뭐 대단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네. 이 50%에서 진영 간으로 갈리지 않는 걸 생각하면은 자, 여성의 한 3분의 1만 해도 15%, 17%입니다. 자, 대선에서 5% 차이로, 3% 차이로도 판이 갈리는데, 이 결과가 갈리는데,
15에서 17%면 절대적인 거거든요. 아유, 엄청난 거죠. 예. 그만큼 여성표 전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선보다도 지금 2017년보다도 더 여성표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 2017년의 경우는 다자 대결이었고 네. 이념 전쟁이 강했고 또 국정농단의 기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여성표 전쟁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16년 총선에서 호남 민심 위반이 있었던 문재인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로 부인, 지금 영부인 김정수 여사가 호남에 상주를 하는 거예요. 네. 주말이면 가서 호남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호남 민심의 국면 전환을 가져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도 여성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아내인 김혜경 씨인가요? 네, 이 예. 보내서 호남을 보내고 점점 노출을 강화시키고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다. 화목한 이미지. 그리고 여성 스캔들 별 문제될 거 없다. 실제로요. 이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 아시고 지퍼 스캔들. 네. 그러니까 뭐 이 백악관의 인턴하고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 당시 이 영부인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순간 클린턴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재명 후보도 아내가 그렇게 내조함으로써 이런 스캔들이나 의혹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편 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에 부드러운 이미지, 검찰총장 검사의 또 부정적인 그런 우리 정치에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려견 톨입니까? 톨이랑 이렇게 톨이랑 노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친 이미지, 검사로서의 지나친 이미지, 또 너무 강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 이런 걸 이제 토리를 통해서 이 아내인 김건희 씨가 또 광고 미술 분야 큐레이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스타그램인가요? 이게 관리를 해주니까 그건 뭐 부드럽네. 이런 또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예. 말 그대로 지금 이 아내 여성들의 내조 전쟁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도 아내가 또 내조를 지금 하면서 호남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죠. 정세균 그렇죠, 그렇죠. 후보 뭐 아니겠습니까? 다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이 지난 대선 때는 보면요. 꼭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심상정 2017년 대선 때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남편분도 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조일 수도 있고 외조일 수도 있고 내외조일 수도 있고 이거 도우는 것은 결국 여성표를 그러니까 남편이 돕더라도 결국 여성표를 가져오는 거. 아, 저는 화목한 분위기야. 가족의 표, MZ세대와 중도층 표심까지도 이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그 백제 발언 이후에 광주에만 한 4번 방문하면서 그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현장에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는 뭐 한 2달 전부터 벌써 매주 2, 3일씩 호남에서 상주를 하면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의 부인 최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광주 방문을 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인 이소연 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활동들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배 소장님 그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 김건희 씨만 지금 뭐 주요 후보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중의 활동 선상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제쯤 이 활동을 좀 하게 될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은. 그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역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까 당분간은 왜냐하면 뭐가 효과적이냐.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그런데 숨어서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른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 또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오히려 겉숨 속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겉으로는 숨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속으로는 활동을 해. 아, 이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게 윤석열 후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이 남편의 대선 캠페인을 대선 활동을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성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아내는 여성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네. 여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이 동반돼야 돼요. 네.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결국 여성들의 정책과 메시지가 잘 나올 때 우리 여성 유권자들이 귀가 솔깃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세 가지는 여성 인권 향상, 여성 인권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의 안전 문제.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전, 신체적인 안전, 계속 성추행 문제 또는 살인 문제 또는 생활고 문제 네.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성 인력 육성. 말은 많이 합니다. 자, 공공기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여성 장관, 차관, 기관장 꽤 임명을 합니다. 왜? 이건 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대기업 들어보면요. 여성 임원 진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교에서는 여성 교사 넘쳐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해서요. 이 여성 인력, 물론 남성 인력 육성도 해야 되죠. 여성 인력을 좀 더 이 고급 직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성 인력 육성까지, 여성 인력 육성, 여성 안전 문제, 여성 인권 현상, 이 메시지와 정책을 누가 들고 나오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바빠진 배우자들의 활동 짚어봤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메시지가 같이 가야 더욱더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조언을 내놨습니다. 배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